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과학기술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를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는 정말 널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말 잘 찾아서 그것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가 몇 개 없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낸다는 것이 바로 경쟁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을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보의 입수 여부는 뭐 제가 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그 조사 결과를 따르면은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60%에 해당하고 비용 측면에서 전체 5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동의합니다. 100%. 과학기술 정보가 어디 있으며 know where, 누가 가지고 있고 know who, 어떻게 입수할 것인지 know how.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이 정보가 어디 있고 뭐 이것을 어떻게 입수해야 될지 이것을 아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자의 능력은 연구 자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적절한 정보 수집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잘하는 능력과 잘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결합된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이거 실제로 제가 대학원 때 겪었던 일인데 로봇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소위 그 로봇을 다루는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라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아갖고 로봇을 설계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로봇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로봇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왜? 모든 것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 정보, 또 그 과학기술 정보를 알고 있는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연구나 어떤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정보의 입수 능력과 또 이 검색 도구들, 이 도구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사용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성하는 문서의 종류와 그 종류에 맞는 자료와 정보를 조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문서를 수집할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보를 얻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파악해야죠. 그래야 내가 거의 이제 투입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의 시간 배분, 비용 배분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하고 적합한 정보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실제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이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치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구 개발에서 이 R&D에서 이 R이 뭐죠? 바로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이 어원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서치한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연구다 라고 할 정도로 어떤 연구라는 것은 막 새로운 것을 막 너무 뭐 개발하고 이런 뭐 하는 게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 개발이라고 할 정도로 이 검색, 과학기술 정보의 지속적인 서치는 연구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정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학술 논문부터 특허에 이르기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제 학술 저널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언스지, 뭐 네이처나 뭐 셀지 같은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과학기술 저널도 있고요. 요거는 보세요. 크로딩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의복 과학기술이겠죠. 요거 이제 제가 속한 영역에서 나오는 학술 저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기 간행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정기 간행물 보통 이제 매달 나오거나 두 달에 한 번 혹은 이제 개간지라고 해서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보통 형식을 띠는데 이러한 그 학술 저널은 전문 조직이나 연구기관의 학회지 또는 상업 출판사들이 학술 저널 산업체 회사에서 발생하는 연구 관련 정기 간행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술 저널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학술 저널의 목록과 논문들에 대한 것은 유료든 무료든 살펴볼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작성하게 되는 과학기술문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학술 저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대학교 때는 학술 저널에 투고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아직 제가 이제 뭐 전문성이 인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 석사를 마치기 전부터 이 학술 저널에 이제 투고를 하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거나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여러 편의 학술 저널에 투고를 해서 발행하는 그런 연구 실적물들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학술 저널에 투고할 또 발행할 그러한 논문들을 과학기술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 학술 저널들은 그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그래서 JCR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천여 종의 과학 잡지 인용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JCR을 이용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 학술지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의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JCR을 많이 검색을 해서 그거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술 저널 중에서 SCI라고 하는 SCI Science Cite Index라고 하는 그 세긴에 등록된 저널들이 굉장히 권위 있는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인정받은 학술지거든요. 그래서 SCI의 등재 여부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뭐 그 학술 논문을 평가를 할 때 SCI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과학기술한 사람들의 어떤 연구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많이 쓰이고 이게 SCI에서 이제 조금 더 저널들을 그 색인의 수를 더 늘려가지고 이제 그게 뭐 DB 스토리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SCI에서 한 번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SCI expanded에서 SCI-E로 확장해서 SCI에 등록된 저널 혹은 SCI-E에 등록된 저널. 근데 요즘은 이걸 통합해서 그냥 SCI-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기술 자들은 이 SCI에 등재되어 있는 연구 논문들을 발행하기를 상당히 소망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이견을 갖고 있긴 해요. 이 분야별로 SCI에 등재된 논문들의 그 목록이 많은 분야도 있고요. 또 어떤 분야들은 SCI에 등록되어 있는 저널 숫자 자체가 굉장히 작은 연구 분야도 있고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 좀 상이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SCI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SCI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분야별로 어떤 SCI에 대한 평가들은 좀 고려돼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객관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SCI 등재된 논문들을 많이 고평가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 밖에도 뭐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케미컬 앱스트랙트 뭐 여러 가지 색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SCI에서 등재된 저널들을 이렇게 트래킹해서 따라 들어가 보면은 그 저널에 갖고 있는 이제 많은 학술 논문들을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의 학술 저널에서 수록된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연구기술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 정보입니다. 국가라든가 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그 연구를 지원을 하잖아요. 저만 해도 뭐 제가 개인 돈으로 제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다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어플라이해서 심사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 이제 연구비를 지원받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잖아요. 혹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아니면 뭐 광진구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죠. 그럼 연구 수행을 하면 처음에 제출했던 연구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 그 지원 기관에다가 보고했던 뭐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 갖고 제가 수행한 연구는 아니지만 딴 사람이 딴 연구자가 국가나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내가 이제 미리 받아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이제 우리가 수집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구 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NTIS라고 해서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라는 사이트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미국의 자금을 투입한 그런 그 공공 연구 같은 것들의 정보들을 다 입수할 수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탈로 다 또 NTIS 이름은 똑같습니다. 근데 약어는 좀 달라요.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뭐 ntis.go.kr 이 geo가 이제 government 도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도메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거는 수시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10년 전에는 또 이렇게 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그 ntis.go.kr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어떤 연구 개발의 자료들은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고 기업이 발간한 보고서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건 사적인 그 연구비이기 때문에 테레비로 우리가 쉽게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 자금이 투입된 연구개발 계획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고 특정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 과제들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거는 영어로만 되어 있지 않고 뭐 독어나 프랑스어 현지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각 나라별로 국가적인 차원의 수집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NTIS, 영국은 뭐 BLDSC, 일본은 JICST 뭐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이런 기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NTIS처럼 또 외국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NTIS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키스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NTIS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많은 국제과제, 뭐 제가 수행했던 과제들도 여기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학술 회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학술 정기 간행물하고는 좀 달라요. 학술 회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제가 이그젠플을 넣어놨는데 보세요. 이 학술 회의는 자 학술 회의는 기본적으로 학술 대회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컨퍼런스라고도 하고 컬로키움, 컨그레스,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샵 뭐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경우에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5차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인데 뭐 주제가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컨퍼런스인데 언제 열렸냐면 뭐 2017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어디서 열렸냐면 로마, 이태리 로마에서 열렸죠. 예, 그 주최국은 뭐 European Center of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런 기관에서 개최한 국제 학회가 되겠죠. 근데 앞에 Book of Proceeding이라고 돼 있죠. 이게 초록집입니다. 여기는 Proceeding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뭐 transaction, 뭐 advanced in, progress in, 뭐 이것도 붙이는 이름이 다양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proceeding입니다. 그래서 proceeding, book of proceeding, 그래서 초록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학술회의 자료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일단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구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것을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나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유료인 경우도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고 받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록된 연구 결과들은 결국은 그 연구자들에 의해서 학술지에 또 이렇게 투고를 통해서 발행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이나 개최 담당 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죠. 주로 이제 웹사이트에 요즘은 다 이렇게 오픈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나 전자도서관 같은 걸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사이트 정보는 뭐 매번 바뀝니다. 개최 기관의 역량이나 그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컨퍼런스는 요즘 너무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다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학술 회의 자료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정보가 있죠. 특허라는 건 페이턴트인데, 페이턴트라는 것의 원래 뜻은 공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공개를 하는데 이 특허라는 것은 일단 그 권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공개를 하지만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고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공개를 해, 대신 너의 권리를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허 정보는 공개를 하되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 정보는 기술의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신속하고 새로우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확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낸다고 해서 특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죠. 예? 특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어떤 특허를 내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권리들하고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성이 없다거나 독창성이 없어도 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해서 권리를 갖다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때도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허는 권리자에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이걸 통과를 하면 이제 동적권을 인정받는 거죠. 산업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바로 이 고부가치 정보가 바로 특허 정보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고 혹은 또 지식 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특허는 지적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 지적 재산권에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영어로는 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학기술문을 접하다 보면 IP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건의 특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이제 보면 이제 특허의 문서가 있고, 이건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허라는 과학기술문을 작성을 해갖고 이제 제출을 변리사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게 2017년에 제가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제목은 이제 제 전공 영역에서 디지털 텍스타일 이미지 생성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텍스타일 이미지 생성 방법이라고 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걸려서 등록이 됐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여러 차례 문답을 합니다. 이의 제기도 하고 특허청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발명자에 제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특허 권리를 이제 발부받게 되죠. 이 특허에 수록된 기술을 누군가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와 유사한 것을 저의 허락 없이 만약에 사용하면 제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제가 청구할 수 있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보장을 받죠. 이러한 특허 정보가 이 특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특허청이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들어가 보면 원하는 분야의 특허들을 얼마든지 검색해서 열람할 수가 있고, 외국 일본이나 미국 특허도 찾아서 또 원문을 받아서 하는 상용 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뭐 학술 논문에는 발표를 많이 했는데 뭐 특허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아무 권리도 보호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인 경우에는 이 특허 정보에 대한 과학기술을 쓰는 것은 반드시 습득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에 사실은 특허보다도 상위에 있는 것이 표준과 규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스탠다드,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제품의 규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공공에게 공표한 자료 혹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인정한 명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인기관이 3개라면 국제표준이죠. 이건 나라별로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옷에 그 라벨 같은 거 붙어 있는 거는 뭐 어떤 방식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 따라야 되고 뭐 굉장히 엄격하죠. 그다음에 국제표준 밑에 지역의 뭐 아시아 표준이라든가 중미, 유럽, 나프타 표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표준 우리나라 한국의 표준 KS 이런 것들이 국가 표준이고 또 단체 표준 이거는 이제 무슨 어떤 분야 섬유면 섬유 아니면 뭐 스포츠 뭐 분야면 스포츠 분야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이라는 단체 표준 그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건 사내 표준이라고 해서 기관별로 갖고 있는 그런 표준이 있고 특히 국제 표준 같은 경우에는 그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그다음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IEC에서 인터내셔널 일렉트로 테크니컬 커미션이라고 해서 이 ISO와 IEC가 전체적인 국제 표준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이제 국가기술표준원 캐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고 뭐 선진국인 같은 경우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표준 시스템 스탠다드 GIS, 미국은 이제 NC, 영국은 BIS. 영국은 이 BIS가 엄청 강하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나라가 이제 영국이기 때문에 이 국제 표준을 가장 많이 제정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독일의 DIN, 프랑스의 AF 노르라고 하는 이런 표준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표준에 관심을 가진 지가 20년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그저 이들이 이런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을 사용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을 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표준을 제정하는 그런 나라로 전환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현재는 표준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면 디벨로핑 컨트리가 아니라 디벨롭트 컨트리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표준을 만드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 지금 그 자료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이게 이제 ISO 18163이라는 이게 이제 규격 번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퍼스트 에디션이 2016년 4월이죠. 보통 이런 세계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 한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ISO 이제 의장직을 지금 수행하면서 신규격을 배정해야 된다고 발의를 해서 실제로 지금 발행이 된 규격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 영역에서 디지털 피팅이라는 분야에서 여기 보시면 vocabulary and terminology used for the virtual garment 가상 의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한국이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저희가 만든 것을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만들 때는 사실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한 번 만들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계 표준이라는 과학기술문도 제가 처음 써봤겠죠. 태어나서 처음 써볼 때는 굉장히 낯설고 이게 논문하고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사례가 습득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규격을 낼 때는 좀 쉽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규격을 내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표준과 규격에 대한 과학기술문도 한번 해보고 많은 것을 접하고 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 분야에서 정말 전문성이 인정이 받으면 이런 국제 표준 혹은 우리나라의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됐을 때는 이런 과학기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게 있는데요. 학위 논문은 말 그대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논문들입니다. 학사 논문은 이제 뭐 졸업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학사 논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근데 보통 학사 논문을 뭐 이렇게 막 서치해 갖고 제가 연구할 때 저는 참고한 적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타인의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찾을 때는 석사나 박사 논문들을 주로 보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 데저테이션이나 혹은 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많은 정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학위 논문을 내잖아요. 국내에서 그 학위 논문을 내면 그 모든 그 논문이 국회로 일단 한 분은 가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는 대부분 논문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뭐 리스라는 이제 사이트,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를 접속해 보시면 논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내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제 이름을 딱 치니까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썼던 거, 3차원 화상 분석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심포커 객관적 평가 방법, 그리고 97년 2월에 여기 보면은 뭐 178페이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 박사, 서민분자공학과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원문 같은 거 서비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문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레이 리터레이처라고 해서 이제 약간 회색. 이건 이제 기업의 내부 문서인데 누구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허가받은 대상만이 이 문헌을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서 배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비매품이고 간행부수도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뭐 서지사항도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찾기도 참 애매한데 이런 논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회색 문건을 잘 입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연구 성과가 우수하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회색 문건을 누가 잘 입수하느냐 이런 연구 능력의 잣대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입수하기도 하고 연구에서의 협업 과정에서 입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들이 많이 강조되면서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정보는 색인 정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실제 문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뭐 이건 어디에 정보가 있고 또 정보의 그 요약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또 참고해서 우리가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정보들의 어떤 그 유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충 알아봤는데 어떤 정보를 내가 찾고자 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거냐 결정을 하게 되고 시간과 비용의 분석을 하게 되죠. 다음에는 과학기술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검색하고 실제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